안녕하세요.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비지터 패턴에 대한 강좌입니다.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처리를 분리해주는 패턴인데요. 데이터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는 해당 데이터 클래스의 메서드로 구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메서드가 아닌 별도의 클래스로 구현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해 줌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추가할 때 기존의 소스 코드 변경 없이 새로운 클래스 추가만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는 컴포지트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데이터와 단일 데이터로 구성되는 집합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지터 패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시인데요. 먼저 이 유닛 인터페이스와 이를 구현하는 아이템 리스트 클래스가 데이터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지터 인터페이스와 이를 구현하는 sum 비지터, average 비지터 클래스가 데이터 처리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템 클래스가 단일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하나의 정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아이템은 유닛 타입의 객체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도록 해서요. 단일 데이터나 집합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sum 비지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들을 합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요. 이 average 비지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먼저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이 유닛 측에서 accept 메서드로 이 비지터 객체의 방문을 허락하고요. 허락받은 비지터 객체는 다시 비지트 메서드를 통해서 허락된 데이터의 값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유닛 인터페이스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지터 객체를 허용하는 accept API만 존재합니다. 다음은 단일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 아이템 클래스입니다. 유닛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요. 아이템 클래스는 정수값을 필드로 갖습니다. 생성자에서 이 필드의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필드의 값을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비지터 객체에 비지트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터 메서드의 인자로 디스를 전달해서 비지터 객체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유닛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요. 유닛 타입의 객체를 가질 수 있는 배열 필드를 추가합니다. 이 배열 필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배열 필드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데이터를 유닛 타입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일 데이터인 이 아이템 객체뿐만 아니라 집합 데이터인 아이템 리스트 객체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리스트 필드에 포함된 모든 유닛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 비지트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이제 데이터 처리를 나타내는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비지트 API를 추가합니다. 이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some visitor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요. 이 클래스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값들의 합을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데이터 합을 기억하기 위해서 some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값을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요. 만약 방문한 데이터가 아이템 클래스라면 정수값을 가진 단일 데이터란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이템 클래스로 형변환해서 정수값을 얻은 뒤에 some 필드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 유닛 객체에 대해서 accep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바로 이 코드를 통해서 집합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방문하고 비지터 객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균값을 계산하는 average visitor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average visitor 클래스도 이 some visitor 클래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되는데요. 먼저 비지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요. 평균을 위한 데이터의 전체 합계와 데이터 수를 저장할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필드를 통해서 평균값을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엔트리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메인 함수를 추가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정의하겠습니다. list1이라는 아이템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list1 객체에 3개의 아이템 객체를 만들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객체는 어떤 정수값을 담고 있고요. 다시 list2라는 아이템 리스트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list2에 2개의 정수값을 추가하고요. 또 list1에는 list2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list3라는 또 다른 아이템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요. list3에 정수값을 담습니다. 그리고 list3를 list2에 추가합니다. 이제 list1을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some visitor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list1에 accep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합계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list1에 대한 평균값을 얻는 코드입니다. 실행해 보면요. 보는 것처럼 올바르게 합계와 평균값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지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처리를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해 줍니다. 비지터 패턴을 적용하면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추가할 때 기존에 작성된 코드는 전혀 변경할 필요 없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래스만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유지 보수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23개의 고프의 디자인 패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이 쉽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인데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쉽지도 않고 또한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디자인 패턴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난해한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이는 디자인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OOP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패턴을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OOP를 먼저 학습하고 난 뒤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코드를 OOP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OOP에 대한 막연함과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때가 디자인 패턴을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디자인 패턴을 10분에서 20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설명하다 보니 다소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명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빼놓지 않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강좌의 영상들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생각의 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디자인 패턴에 대한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패턴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설계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클래스들 간의 최적의 관계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을 배경 지식으로 인지하고 각각의 디자인 패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변형하고 서로 혼합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